네, 오늘은 몸에 밴 어린 시절의 심리세계 탐구를 낭독해 보겠습니다. 지은이는 김정수입니다. 정신과 전문의이자 의학박사로 현재 카톨릭대학교 정신과 외래교수와 서울 삼성동 성모정신과의원회 공동원장, SM 스트레스 통증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1990년 카톨릭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5년 정신과 전문의가 된 후 공군에서 군의관으로 복무하였고 전역 후에는 카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과 대전성모병원에서 임상강사와 전임강사로 연구와 진료를 했다. 네, 목차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우리는 모두 과거의 포로다. 2. 내 안의 부모가 만드는 문제들. 3. 과거의 나를 마주하는 용기와 지혜.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는데요. 파트 1, 2, 3 중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과거의 나를 마주하는 용기와 지혜, 이 뒷부분입니다. 낭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도가 밀려와도 견디는 시간, 홀딩. 용기와 지혜를 향한 첫 번째 단계는 홀딩이다. 홀딩은 대극성 사이에 서는 것이다. 대극성이 부딪히는 지점은 다양한 모양을 갖고 있으며 간극의 정도도 모두 다르다. 마음을 이해하고 의식이 명료해지면 자신의 내면을 바라볼 힘이 생겨난다. 그때 자신의 의식을 대극성이 대립하는 곳, 재진의 진원지 같은 바로 그 지점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지도를 통해 대극성의 좌표, 즉 문제가 되는 지점을 확인해야 한다. 어린 시절의 자신을 알아야 하는 이유이다. 그 지점에서 자리를 잡고 견디는 것이 홀딩이다. 홀딩을 위해선 양쪽에서 오는 압력을 견딜 힘이 있어야 한다. 대립하는 에너지를 느끼면서 양쪽을 볼 수 있는 지점은 대부분 바닥이 고르지 않아서 발을 둘 곳이 마땅치 않다. 보이지 않는 구덩이나 늪처럼 빠져들기도 쉽다. 또 경사가 아주 급하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서 있기 힘든 곳이기도 하다. 의식이 쉽게 미끄러지는 것이다. 의식이 미끄러지면 에너지는 한쪽에 갇혀버리게 되고 대극성의 한쪽 면만이 의식을 지배하게 된다. 의식은 시야가 좁아지고 마음도 급해진다. 또한 소외된 반대쪽 에너지는 자신도 모르게 강해지면서 거칠게 반발하고 의식은 다시 휘둘리기 쉬운 상태가 된다. 홀딩을 방해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불편한 감정들과 너무 많은 생각들이다. 이런 감정들의 뿌리는 과거와 닿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결되지 않아 응축되어 강한 에너지로 남아있는 과거, 그리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심해진 불안과 우울은 기본 모드 신경망 DMN을 과하게 자극하여 활성화시킨다. DMN의 활동이 너무 강해지면 내면에서 올라오는 불필요한 잡념과 생각들이 많아진다고 알려져 있다. 적절한 홀딩을 위해선 스트레스 관리와 정서 조율, 그리고 자기 이해가 필요하다. 생각이 많을 때 그 간극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시도하려는 마음과 해봤자 안 될 거라는 두려움의 간극, 변화하고 싶은 마음과 그 과정이 힘들고 관두고 싶은 마음의 간극,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과 오히려 상처만 받을 것 같아서 체념하고 싶은 마음의 간극, 배우려는 마음과 모르는 것에 대한 공포의 간극, 깨끗하게 치우려는 마음과 귀찮은 마음의 간극, 사랑하고 싶은 마음과 그 욕망을 질책하려는 마음의 간극, 사랑하고 싶은 마음과 미움의 간극, 충동으로 가득 차 욕망대로 행동하려는 마음과 그 욕망을 질책하려는 마음의 간극, 습관을 바꾸려는 의지와 소용이 없을 것 같은 냉소적 마음의 간극, 어떤 욕망과 심한 죄의식의 간극 등등. 개인에 따라 수많은 간극이 존재하지만 그 현상은 대부분 자아와 슈퍼에고의 간극, 욕망과 현실의 간극이며 의식과 무의식의 간극이다. 유년 시절에는 아이와 부모 에너지 사이의 간극이었을 것이다. 물리학적으로 표현하자면 높은 엔트로피와 낮은 엔트로피 사이의 간극이라고 볼 수 있다. 마음에서 간극이 느껴졌을 때 바로 그때가 중요하다. 핵심은 극복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마음,
두 에너지가 부딪히는 바로 그 지점에 그냥 서는 것이다. 대립과 충돌의 파열음, 갈등과 불안의 파도가 밀려올 때 그 파도에 휩쓸려 갈등의 주변부로 떠밀려 가지 않는 것이자 의식이 미끄러지지 않고 갈등의 중심에 머무르면서 견딤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견딤을 수행하는 것, 그것이 홀딩이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간다. 그동안 자아를 압박하고 덮쳐오던 거대한 파도와 파열음이 어느 순간 줄어들면서 약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거대한 압력이 미세하지만 살아있는 떨림과 진동으로 변화되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온다. 그 순간의 희열은 화살을 떠나보내는 활의 떨림처럼 내면을 울리게 된다. 그때 커다란 간극은 작은 사이로, 괴리는 경계로 변화되기 시작한다. 작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가파른 경사길은 넓은 광야로, 좁은 평균대처럼 보였던 땅은 평평한 마루가 되어 굳건히 설 수 있는 자리, 통합을 향한 여정의 시작에 이정표가 세워진다. 홀딩은 대극성을 이해하는 것이고 서야 할 자리를 아는 것이며 그 자리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견디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뭔가를 경험하는 것이다. 홀딩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충분히 홀딩한 다음 움직이기 위한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한다. 고정과 멈춤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믿고 착각하는 것뿐이다. 소유한다는 것도 변화라는 사실에서 보면 순간의 느낌이며 착각이다. 그런데도 우리의 의식은 좋은 것에 행복이라는 느낌에 성공이라는 착각에 멈춰 있으려고 한다. 간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백이 사라졌다고 믿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세상 모든 것에는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 움직이고 변화한다는 걸, 홀딩 후 움직이기 위한 것이란 사실을 기억해 두는 게 좋다. 2. 고통을 향한 목적 없는 응시, 바라보기. 용기와 지혜를 향한 두 번째 단계, 용기와 지혜를 일깨워주고 자라게 하는 에너지는 바라보기이다. 문제가 생긴 지점, 고통의 자리를 확인하고 홀딩하게 되었다면 그 다음은 발견한 자리에 서서 바라보는 것이다. 응시와 시선이라는 근원적 에너지를 양쪽 모두에게 주는 것이다. 홀딩과 바라보기는 그 자체로 대상과의 연결이다. 주의력을 가지고 보는 것, 바라보는 것은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 사이에 빛의 연결을 만들고 에너지가 흘러가게 한다. 우리는 본다는 행위로 외부를 지각하고 현실을 받아들인다. 봄으로써 보이는 것과 연결이 만들어진다. 보는 것은 믿는 것이며 에너지를 주는 것이다. 좋은 에너지로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것은 대상에게도 좋은 에너지를 주는 것이다. 눈이 눈을 보지 못하므로 존재는 타자의 시선과 바라봄에 자신을 의탁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모두 타자의 시선으로만 존재가 가능한 비극적 운명의 존재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 한편 보는 것은 보는 자와 피사체의 관계를 만든다. 보는 자와 보이는 자, 주체와 객체, 지배자와 피지배자라는 권력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다. 애착과 동일시의 문제가 있을 때 이 부분에서 민감성이 증가한다. 보는 것은 쾌락과 동시에 고통을 준다. 영화 보기, 관음증 등은 보는 쾌락의 대표적인 행위이지만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 죄책감이 느껴질 수 있다. 그래서 시선과 관심은 항상 이중적이다. 각자에겐 있는 그대로 봐야 하는 과제가 생긴다. 이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타인의 시선이 지나치게 불편하게 느껴지면서 시선 회피, 시선 공포, 대인 기피가 생기게 된다. 바라보기에서 생기는 또 다른 문제는 본다는 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관점과 목적성이다. 이것은 자동적이며 본능적 행위이다. 자아는 관점에 의존하며 관점은 인격의 핵심이다. 기본적인 좌표이자 기준으로서 관점은 필요하고 그것이 있어야 자아가 성장하고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 그러나 관점은 인식을 제한하고 현실을 가두는 감옥이 되기도 한다. 특정한 관점을 고집하거나 병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을 때 그렇게 된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습관이 생긴 사람들이다. 새로운 관점을 만드는 것은 그 자체로 자기 치유이자 위대한 창조이며 예술이다. 바라보기는 주의력을 기울이지만 목적성은 최대한 버리는 것이다. 목적지향적인 자아는 항상 무엇인가를 원하고 어디론가 향한다. 과한 목적성과 성취에 대한 압력은 수정체를 비틀고 볼록하게 만들어 시야를 좁히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도록 한다. 그래서 목적성을 너무 앞세울 때 원하는 목적과 오히려 멀어지는 결과가 생기는 것이다. 네, 오늘은 몸에 밴 어린 시절의 심리세계 탐구의 일부를 낭독해 보았습니다.